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밤잠을 설쳐본 적 없으신가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은 그 얇은 인연의 끈을 행여나 놓칠세라 불안한 마음으로 조바심을 내며 부여잡고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연락처 목록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끝없이 내려보아도 정작 내 마음의 무게를 털어놓을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해 깊은 밤 홀로 씁쓸함을 삼켜야 했던 날들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이 성공한 증거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시간이 흐르고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을 즈음이 되면 우리는 아주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허탈함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던 관계들이 결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만다는 서글픈 깨달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언제나 내가 더 많이 마음을 주고 내가 더 많이 기대하고 내가 더 많이 매달렸던 곳에서 피어납니다. 상대방은 나를 그저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로 여기는데 나 홀로 그 사람을 내 삶의 중심으로 착각하여 스스로 마음의 감옥을 짓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매달리는 인연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 없는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내 사람은 결코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나를 매달리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허무하고 고단한 인간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오늘 평생을 함께할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볼 때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물이 흐르듯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는 단박한 태도. 둘째,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진실하게 비춰주는 거울 같은 마음. 셋째, 가장 추운 겨울에 비로소 드러나는 소나무 같은 푸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모임에나 항상 먼저 나서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모두의 생일을 꼼꼼하게 챙기며 혹여나 누구 하나 소외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베푼 정성만큼 자신도 그 무리 안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랫동안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놀랍게도 먼저 안부를 묻는 연락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빈자리를 아쉬워하기는커녕 그저 귀찮은 일을 대신해 주던 사람이 사라진 것에 대한 작은 불편함만을 느꼈을 뿐입니다. 병상에 누워 텅 빈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던 그분은 자신이 평생토록 붙잡고 있었던 인연의 끈이 얼마나 썩은 동아줄이었는지를 깨닫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씁쓸한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억지로 이어가려 했던 관계들의 쓸쓸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이자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인간관계의 진실을 목격했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이 흐르듯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는 단박한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단박하여 영원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과 같이 달콤하여 쉽게 끊어진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맺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운명처럼 통하고 밤새워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으며 간과 쓸개를 모두 빼줄 것처럼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좋은 인연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의 모든 것을 칭찬하고 매일같이 연락하며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처럼 굴던 사람들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맹렬하게 쏟아지다가도 먹구름이 걷히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립니다.
이러한 관계는 입에 댈 때는 한없이 달콤하지만 결국 갈증을 더욱 부추기고 심지어 몸을 병들게 하는 단술과 같습니다. 달콤한 술은 당장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그것을 매일 마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단술 같은 인연은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게 하고 그 기대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서운함이라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원망하게 되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러느냐며 분노하게 됩니다. 반면에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아무런 맛도 없고 향기도 없으며 색깔도 없습니다. 처음 마실 때는 아무런 짜릿함도 특별한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으며 아무리 마셔도 결코 질리거나 병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좋은 인연이란 바로 이 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물이 흐르듯 단박한 인연은 서로의 공간을 억지로 침범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뜨겁게 달아오르지도 않지만 결코 차갑게 얼어붙지도 않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단박함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은 가장 성숙한 형태의 애정입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저 가벼운 눈인사와 함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깊은 사생활은 캐묻지 않으며 필요할 때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단박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위로를 받곤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연락이 오지 않아 초조해지며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이 그 관계에 과도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길고 긴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 동안 권력을 잃고 끈 떨어진 연신세가 된 자신을 찾아오는 드문 발걸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생이 임금의 총애를 받던 시절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은 선생이 역적의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가자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술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오직 이익과 욕망으로 얽혀 있었기에 단물이 빠지자 미련 없이 떠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요란하게 우정을 과시하지도 않았고 과장된 말로 충성을 맹세하지도 않았던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마음을 나누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단박한 인연의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잡는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며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다고 해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듯이 사람과의 인연에도 다가올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으며 매달리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고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연락 횟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물처럼 맑고 고요한 진짜 인연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애를 쓰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결코 당신에게 애쓰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진실하게 비춰주는 거울 같은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친구를 사귀는 도리에 관한 준엄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좋은 점만 말해주고 아첨하는 자는 나의 인생을 망치는 도적이요. 나의 부족한 점을 따끔하게 짚어주는 자야말로 나를 살리는 진정한 스승이자 벗이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우리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동조해주고 자신의 선택을 칭찬해주며 자신의 권위나 재력을 칭송하는 사람 곁에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노후의 비극이 잉태됩니다. 모두가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칠 때 우리의 내면은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오만함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됩니다. 거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울은 내 얼굴에 묻은 얼룩을 결코 아름답게 포장해주지 않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지나치게 잔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나이 듦을 확인하고 씁쓸해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거울 덕분에 외출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다듬고 얼굴에 묻은 흉한 얼룩을 지울 수 있습니다. 진짜 인연이란 바로 이런 맑은 거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무조건 내 말이 다 맞아, 네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참 좋은 친구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이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조차 그 걸음걸이가 멋지다며 박수를 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안위나 성장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과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혹은 여러분으로부터 얻을 알량한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 거짓된 평화만을 유지하려 할 뿐입니다. 반면에 어떤 친구는 참으로 얄밉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면 정색을 하며 반대하고, 내가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실수를 했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 나의 경솔함을 꾸짖습니다. 이런 친구의 말은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왜 나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서운함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감정의 찌꺼기가 가라앉고 나면 결국 그 뼈아픈 충고가 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에서 구해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토록 수많은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끝없이 의심하고 성찰했습니다. 그 곁에는 항상 선생의 논리를 매섭게 반박하고 학문적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학문적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생을 존경하면서도 진리 앞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그러한 지독한 비판과 토론을 기꺼이 수용했기에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학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엄격하면서도 가장 애정 어린 감시자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아끼지 않는다면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쓴소리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용기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의 마음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좁은 마음씨를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 나의 단점을 지적할 때 변명하거나 화를 내기 전에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진의를 헤아려 보는 깊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동조 대신 애정 어린 비판을 건넬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잘못을 진심으로 꾸짖어주고 여러분이 교만해질 때 경종을 울려주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속삭이며 다가오는 달콤한 인연들을 경계하십시오. 대신 나의 부족함을 묵묵히 비춰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조금은 거칠지만 투명한 거울 같은 인연을 평생의 동반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가장 추운 겨울에 비로소 드러나는 소나무 같은 푸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뼈저린 진실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권세와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 이익이 닿으면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가장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우리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 우리의 삶은 마치 변덕스러운 계절과 같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만물이 소생하는 화려한 봄날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얼어붙고 잎사귀마저 다 떨어져 나가는 혹독하고 매서운 겨울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현역에서 활발히 일하며 권력을 쥐고 있을 때, 혹은 사업이 번창하여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주변은 마치 한여름의 숲처럼 수많은 사람들로 울창했을 것입니다. 밥을 사겠다고 줄을 서는 사람들, 어떻게든 잘 보이려 웃음 짓는 사람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연락과 만남의 약속들. 그 화려한 계절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나무가 푸르르기에 어떤 나무가 진정으로 생명력이 강한 나무인지 도무지 구별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를 하여 더 이상 내어줄 명함이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실패로 모아둔 재산을 모두 잃었을 때, 혹은 큰 병을 얻어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을 때, 인생의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닥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인간관계의 잔혹하고도 명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따뜻한 계절에 그토록 풍성했던 잎사귀들은 찬바람이 불자마자 하나둘씩 자취를 감춥니다. 나의 권력에 기생하던 잎사귀들, 나의 돈을 보고 모여들었던 잎사귀들, 나의 성공에 묻어가려 했던 수많은 가짜 인연들은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졌음을 직감하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차갑게 내 곁을 떠나갑니다. 전화기는 거짓말처럼 침묵을 지키고 함께 웃고 떠들던 술자리의 기억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해집니다. 이때 느끼는 배신감과 고독함은 사람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정도로 깊고 쓰라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매서운 겨울은 결코 절망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추운 겨울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짜와 진짜로 걸러내주는 가장 완벽한 시험대이자 축복의 시간입니다.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져 나간 그 벌거벗은 산등성이 한가운데서 비로소 우리는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묵묵히 푸름을 잃지 않는 한 그루의 소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가던 시절에는 수많은 아첨꾼 무리에 밀려 뒤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 거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내 초라해진 모습을 보고도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예전과 다름없는 온기와 시선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세안의 잣나무요, 평생을 곁에 두어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정조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조정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던 시절, 선생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벼슬아치들의 수레와 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승하하고 반대파의 무자비한 숙청이 시작되자 선생은 하루아침에 천하의 대역죄인으로 몰려 낯선 남쪽 끝 유배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이 선생과 엮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피할 때, 선생은 뼈에 사무치는 고독과 배신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18년이라는 혹독하고 기나긴 인생의 겨울 속에서 선생은 비로소 진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양에서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와 책을 전해주던 제자들, 가난한 유백에게 기꺼이 초당을 내어주고 밥을 지어주던 이름 모를 백성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신을 주고받던 극소수의 직위들. 그들은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본질과 영혼을 사랑한 진짜 인연들이었습니다. 선생은 이 세안의 시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았고
오직 곁에 남은 소중한 이들에게만 마음을 쏟으며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겨울이 오면 어차피 떨어져 나갈 마른 잎사귀에 접착제를 바르며 억지로 붙여두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썩은 잎은 떨어지게 마련이며 오히려 그 헛된 노력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만 지치고 피폐해질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십 명의 얄팍한 지인들보다 눈보라 속에서 내 곁을 지켜줄 단 한 명의 소나무를 가꾸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소나무 같은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겉모습이나 배경, 그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려 드는 얄팍한 계산을 버리십시오. 주변에 누군가가 실패의 늪에 빠져 허덕일 때, 세상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할 때 가장 먼저 다가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보십시오. 어려울 때 베푼 작은 친절과 진심 어린 위로는 상대방의 가슴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집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닥쳤을 때 그들은 반드시 소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차가운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가장 평온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캄캄하고 추운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고 벼려지는 법입니다. 인연의 끈을 부여잡으려 밤잠을 설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맑고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떠날 사람은 자연의 섭리대로 떠나갈 것이고 남을 사람은 눈보라를 뚫고서라도 반드시 여러분 곁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평생을 함께할 진짜 인연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물이 흐르듯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단박한 관계. 둘째, 나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아첨꾼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비춰주고 바로잡아주는 투명한 거울 같은 존재. 셋째, 내 모든 조건이 사라진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에도 묵묵히 푸름을 잃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소나무 같은 의리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스쳐 지나간 혹은 지금 여러분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가득 찬 수많은 이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불안함 없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단박한 물 같은 인연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거울 같은 인연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일 당장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다가와 줄 소나무 같은 인연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선뜻 떠오르는 얼굴이 없다 해도 결코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외롭게 만드는 거짓된 인연들 속에서 억지로 웃음 지으며 홀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텅 빈 관계의 공간은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는 진짜 인연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축복받은 여백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짐을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가벼움의 시기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매달리게 하며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모든 필요 없는 인연의 끈을 과감하게 놓아버리십시오. 그 끈을 놓는 순간 두려움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자유로움과 평온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쌀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지나온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을 진실하고 든든한 진짜 인연들로만 채워가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지혜의 숲이었습니다.